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오후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응 잘 하셨나요? 제가 어제 올라도 좀 눌림이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뭐, 여기 골드가 났 다음에는 보통 눌림이 있다. 근데 골드가 나도 예외적으로 골드가 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났을 때 눌림이 보통 있는데 예외적으로 눌림이 없는 경우는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뭐 과열 진입이거나 그럴 때는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지표 추가했을 때 스토캐스틱 상태가 어땠냐면은 스토캐스틱은 이때 슬로우를 씁니다. 예. 스토캐스틱이 과열까지 지지 골드기는 한데 과열까지 진입한 건 아니었었죠. 보통 과열 진입하려면 요 전고점을 놓으면 이게 아마 과열 진입을 하는 걸로 좀 예상되는데 어제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제 이제 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승을 해도 가짜 상승일 수가 있다. 다시 내려올 수가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승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26일 전 현재 가격에서 26일 전 가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제 가격이 전에 26일 가격보다 높은 게 중요한데 아직은 밑에 있습니다. 예, 26일 전 가격. 그리고 후행 스팬을 보면 이제 26일 전 가격을 이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제 종가고 26일 뒤에 후행 스팬을 놓게 되는데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 위에 밑에 있죠. 그러면은 26일 가격보다 제가 낮다는 거고 그 얘기는 26일은 하향 추세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 캔들은 높지만 이제 26일 전과 제 캔들을 비교했을 때 하향 추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요 26일 전 가격과 내 가격 차이를 봤을 때 하향 추세에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뾰족 올라온 산들은 안 좋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으로 상승할 때 요 중간에 있는 올라와 있는 요런 그 뾰족한 그런 요 캔들 그 전에 요런 캔들의 그 거래가 됐던 흔적들 싸웠던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가 내 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앞으로 내가 상승하는데 계속 부담을 준다. 그렇다면 요거를 뭐 빠른 시간 안에 뚫으려면 굉장히 호재가 있어 아주 크게 상승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적어도 26일은 지나야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요거를 갖다가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변곡점을 이용해서 나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젠가 동영상 열렸을 때는 이제 거짓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도 내려온다 얘기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내려갈 걸 생각해가지고, 어제 시작 때 그 거래 흐름을 갖다가 분봉으로 해서, 제가 보통 3분봉으로 보거든요. 예, 3분봉으로 어제 이렇게 봤었는데, 어제가 어땠냐면은, 요때가 시작, 언제죠? 어제 날짜가 이게 날짜 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요 시간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한 9시 반에 시작하나요? 예. 요랬었죠. 얘들 시작 때 살짝 올리는가 싶더니 이렇게 쭉 계속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이렇게 내려져서 그래도 며칠 전에 확 올랐던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찬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요 지점이 지나고 이렇게 도지 캔들 나오고 양궁 나왔을 때 한 335 뭐 이상에서 예 아마 요쯤에서 제가 산 것 같아요. 335인가 한 아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산 것 같습니다. 예. 좀 높은 가격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산 거는 다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335쯤인가 그때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단타도 그렇지만 일반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 밑에 요 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 네, 그렇다는 거는 자 쓰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 예, 이렇게 밑에를 이탈했다는 거는 지금 요런 거잖아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다시 예, 좀만요. 직선으로 안 오네요. 요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밑에를 하방을 이탈한 거니까 예, 이때는 당연히 뭐 단타든 뭐 중타든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거는 크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파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선 좀 그래서 어제 예,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손절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뭐 한 23주인가 4주 샀는데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한 13만 원 정도 손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여긴 진짜 상승할 것 같았거든요. 이거 진짜 속임수도 절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또 다시 이탈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좀 봤을 때는 여기도 진짜 속임수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쭉쭉쭉 나오고 했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제가 본 게 쭉쭉 갔다가 요 후행 스팬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여기 관통할 느낌. 요게 원래 관통하는 요 지점이 요 지점 앞에 26일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예. 근데 요렇게 해도 좀 늦어요. 늦기는. 근데 어차피 그 비슷한 가격에 제가 매수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매수했어요. 요 지점에서 제가 300 어제 원래는 얼마였지? 한 320, 20.46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320.6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어느 지점이냐면은, 지금 일본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기준선입니다, 지금. 요 기준선은 보통 지지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320.46이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320.46에 그 최종 지지 라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까 뭐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어제 그 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딨죠? 예. 그 300, 그러니까 여기 46인가 그런데 320.4까지 왔죠. 딱 여기 지지받더라고요. 거의 그 부근보다 조금 내려왔죠. 이 정도면 뭐 기준선이 거의 제대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지지받나 아니면 또 깨질 수 있을지 이게 확신이 안 가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아마 한 2달러 정도 더 높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매수한 가격이 정확히 하면은 322.51달러에 24주가 매수가 됐습니다. 예. 322.51달러. 그러면 어느 위치 될까요? 예. 뭐 그럭저럭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요 지점 어디서 매수한 것 같아요. 아마 요걸 보고 매수했을 것 같아요. 예. 요걸 보고 여기 이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볼린저 밴드 요 하단에서 좀 이제 횡으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약간 길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횡보가.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여기까지 찍은 것까지 확인하고 아마 요 양봉한 두 번째 다시 나왔을 때 재눌림 주고 여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마 이 정도에 제가 어제 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딱 그것만큼만 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여기가 관통했을 때, 여기 관통했을 때 후행 스팬이요. 후행 스팬은 26일 전에 표시되는 거니까 26일, 예, 요 정도에 사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첫 번째 매수 시점은. 근데 여기 가면 벌써 326이나 5 정도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사는 게 확실하긴 해요. 근데 요 정도면은 아마 확실한데,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게 폭이 좀 넓어져야 하거든요. 이게 볼린저 밴드가. 근데 이게 변동성이 별로 없으면서 이게 약 그 뭐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볼린저 밴드가 한 요쯤 가서는 좀 활성화되죠. 요쯤 가서는 활성화되죠. 뭐 이런 흐름으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뭐 왔다리 갔다리 했었네요. 요때는 저 잤었던 것 같은데 또 밑에 320이 또 찍었었네요. 근데 전저점 이탈하지는 않았고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아마 이제 328까지도 올렸다가 326, 7에서 마무리한 듯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27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좀 괜찮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을 좀 보면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오늘은 상승해야 할 그 기술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상승해야 할 요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게 양의 구름입니다. 예, 양의 구름이라는 거는 정배열이라는 거고 정배열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가 이게 골드가 났습니다. 골드가 난 후에 눌림은 있지만 지지받으면서 다시 양의 구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예,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 이틀 떨어졌죠. 연 이틀 이렇게 아니 거의 3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꼭지 달고 내려왔으니까 첫날에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이틀 3일 연 이틀이면 보통 하락일 때는 뭐 연 3번 하락 그리고 한 번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이런 추세로 가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로 보이잖아요. 좀 크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올라갈 확률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을 한번 보더라도 예. 지금 후행 스팬도 조금 이렇게 그 캔들의 저항을 받고 한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완전 하락이 아니라면 지금 지지를 받는 데면 요 전환선을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단으로는. 예, 그래서 이게 저항이 될 거고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다시 요 캔들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캔들을 뚫고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후행 스팬이 여기 정도 왔을 때 위치 그러면 주가는 실제적으로 26일 후 이 정도 왔을 때 상승할 것이다. 이때는 이제 26일이기 때문에 좀 큰 상승을 바라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요 밑에는 지금 정일목이 아닌 일본에서 사용하는 1일목이죠. 주 5일 근무되면서 이게 약간 줄여서 사용한 겁니다. 전환선을 9일에서 6일로 기준선을 26에서 17로.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여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후행 스팬이 이렇게 전환선에 저항받고 다시 기준선에 지지받고 다시 저항선에 저항받고 다시 기준선 지진까지 조금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제 내려왔다 사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요 지점 기준선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캔들이 저항을 받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전환선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전환선이 350.5입니다. 그래서 350.52 350.52 예. 한 350.52 요 지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좀 상승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뭐 327이니까 뭐 350 가까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좀 매수했던 걸 좀 떨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 안 하고 지금 횡보 구간이니까 약간 오르면 사고 또 횡보하면서 박스권 장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은 뭐 상단은 이런 식이 될 거고 하단은 뭐 여기가 되겠죠. 예. 아니면 하단을 좀 좁혀보면 기준선 저항으로 해서 한 요 정도로 가서 박스권 대응해가지고도 조금 이제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욕심 버리고 또 상단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각 그 기준선이나 전환선 라인 지지 저항 라인 왔을 때 매수하고 매도해가지고 여기서는 좀 손실을 좀 줄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340 이상에서 20인가요? 거기서 매수한 게 좀 있어요. 한 20%인가. 예, 그거는 좀 많이 손실 중이죠. 저도 그거는 뭐 제가 보니까 그때 64주 매수했는데 요게 지금 거의 4.79% 손실 중이네요. 근데 그때는 하락을 해서 제가 물량이 하나도 없어서 매수한 거였고 저도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뭐 지지받고 그때는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매수했던 건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밑에 뭐 한 많이 빠졌을 때마다 사는 거고 진짜 대량으로 들어가는 위치는 적어도 요그 구름 정도 왔을 때나 구름 그런 정도 됐을 때 이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구름이 깨졌으면 그냥 테슬라 좋아하니까 갈 건지 아니면 테슬라를 정리할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목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좋은 게 각 캔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후행스팬하고 캔들로도 후행스팬은 지금보다 26일 뒤에 있는 요걸로 보면 되고요. 1일목은 요거보다 17일 뒤에 있는 요 후행스팬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후행스팬이 내비게이터라고 보면 돼요. 과거의 움직임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각 후행스팬도 이건 종가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후행스팬은 시장 장중일 때는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선에 닿았을 때 위로 닿았을 때 저항, 밑에 닿았을 때는 또 지지, 그리고 위를 뚫었을 때는 상승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뚫는 상승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지하다가 뭐 살짝 눌림을 주든지 여기서 뚫림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고요. 전고점을 상승 안 하는 상승도 한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후에는 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런 그러다 또 뭐 눌리고 파동으로 계속 움직이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 흐름이 요 흐름이 뭐 올렸다 내렸다 또 뭐 여기로 이렇게 뭐 상승을 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로 상승한다 하면은 요 후행스팬 날짜가 하나 3일입니다. 이 이틀 후죠. 내일 오늘 그리고 내일쯤에 이거를 만약에 뚫고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360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정도는 뚫는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예, 요 봉우리를 뚫는 상승이 요 봉우리를 뚫는 상승이 앞으로 이틀 후면 뭐 한 이틀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26일에 뚫으면 좋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전후로 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때쯤에는 진짜로 세게 뚫어지는 이런 모양.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요 구름 밑으로 갔다. 특히 요 밑으로 또 갔다. 요 밑으로 갔을 때는 요 후행스팬이 거의 요 지점이잖아요. 요 후행스팬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후행스팬이 여기 거의 기준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요 기준선 보이시죠? 여기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면 이건 뭐 거의 좀 굉장히 센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 이 선행스팬 왕까지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가격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일 없겠지만 그러면 정말 이때는 막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요 정도 가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으로 했다가 다시 구름 저항 받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구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구름을 만약에 밑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매도도 이것도 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구름 쪽으로 갈지 안 갈지 잘 모르더라도 가급적인 매도를 여기서 해야 합니다. 예. 요 하단 요 가까운 부분, 요 가격대 가까운 데서 해야 돼요. 왜냐면 요 밑에 내려오면 또 매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한번 이렇게 또 상승을 주거든요. 아, 그러면 또 이게 사람 마음이 또 막 그렇습니다. 또 막 못 팔고 또 막 더 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또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산 거에 대한 손실까지 해서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제일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물을 너무 급하게 막 불타기를 하든 막 눌렸다가 상승할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타면 꼭 여기 트랩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막 예, 얼마나 시가로 올랐을 때 좋았겠습니까? 근데 막 조금 눌린다고 이 지점에서 샀다가 예, 결국 여기서 팔게 되면 종가에도 못 사고 또 이 시작에 좀 올랐다 사면 마지막에까지 내려오면 아마 적극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요 양 이틀간 손해를 엄청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틀째 좀 많이 손실 나가지고 여기서 손절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올린다. 오늘 다시 주가를 이렇게 올려버린다. 그러면 이건 또 뭐 최악인 거죠. 이게 개인들이 꼭 이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개인들이 투매하기 좋게 딱 만든 것 같아요. 예, 이런 지점에서 투매가 나올 수 있게. 예, 투매 나오면은 이제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엘리어트 파동도 그런 사람의 그런 심리가 반영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생각도 좀 가미했고요. 다른 분, 그 청송님이나 이런 분이 얘기한 것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상승도 보이니까요. 그럼 오늘 마음의 자세는 이제 시가의 이제 양으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상승으로 했으면 이제 없는 사람은 조금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예. 기존에 많이 있는 사람은 굳이 또 오늘 추매를 하면 안 되고 이 상승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정고점에 근접을 하면 그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떻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한 거는 이렇게 수익실하고 여기서 매수한 거는 뭐 한 반절 정도 실현하든지 아니면 보유하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손실을 내면서 자꾸 손절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손실 나면서 손절을 해야죠. 근데 이런 횡보 구간에서 뭐 자꾸 손실을 나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한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변동성에서 그냥 아웃되고 또 다시 올려주면 또 들어갔다 또 아웃되고 뭐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횡보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기준도 있어야 돼요. 위에 어디가 저항이고 밑에 어디가 지진지 예, 그런 거를 보면서 고수일수록 이걸 이제 크게 보겠죠. 좀 하수일수록 뭐 이걸 저항 지지 간격을 이렇게 좁게 볼 거고, 예. 그리고 여러 번 매매해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죠. 아예 하수들일수록 또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뭐 근데 이제 구간에 안 올 수가 있죠. 하수들이 봤을 때, 고수들이 봤을 때는 그 기간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양면적으로 양쪽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요 위에 쪽에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근접했을 때 아래쪽에 근접했을 때 매수 위에 근접했을 때 매도 그러다가 뭐 하수들은 잘 모르죠. 이때가 돌파인지도 예,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여기가 하락 이탈인지도 잘 모르고 뭐 결국에는 그런 거고 그래도 제가 거래를 하다 보면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만 거래하면 결국에는 돈만 털리더라고요. 손실만 커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많이 거래하다 보면 제가 완전 그 장 속에 빠져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까지 제가 주식을 거의 주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요일치 됐을 때 보면 주식이 별로 없고 현금이 많죠. 예. 고수들은 요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하수들은 여기서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주식 비율하고 현금 비율, 여기서 주식 비율하고 현금 비율이 결론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상승 이유를 됐으니까요. 물론 뭐 하락할 수도 있죠. 하루 더 하락하다가 또 다음날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완전 하락 추세로 꺾이는 장세일 수도 있어요. 이 구름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근데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확률적으로 저는 한 60, 70% 확률, 70%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확률을 보면서 맞으면 좋겠다. 그 확률을 보고 계속 거래하다 보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익을 잘 챙기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계속 돈은 적립되면서 누진 뭐라고 그러죠? 예. 누진으로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예. 복리로 상승한다 그럴까요? 예, 복리식으로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6분 가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수익을 내는 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일 막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대세 상승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 기본적으로 이런 유의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주 뭐 좋은 호재, 갑자기 테슬라가 이거 로보택시는 안 됩니다. 그건 수익이 아직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분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금방 내려와요. 근데 갑자기 뭐 계약이 체결됐다. 로보택시나 FSD 계약 체결해가지고 뭐 몇십 조짜리 계약 체결했다. 그거는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아마 급등은 바로 불타기 올라타야 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일단 돈이 오르는지 실제로 수익이 생기는지. 근데 지금 테슬라 지금 뭐 로보택시야 호재지만 지금 매출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판매 대수부터 지금 막 줄고 있고 지금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또 만들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실적이 완전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급등할 거라는 막 이런 좋은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하단에서 매집해 가지고 늘려가면서 또 적절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치겠고요. 모두 이기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